태광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태준 총괄 사장은 대리석으로 된 거대한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짙은 남색 정장만큼이나 냉철하고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임원들은 손에 쥔 자료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태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태광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규칙이었으며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자신의 커리어를 끝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태준은 고독하고 절대적인 권위로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사들은 자신의 의견을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태광의 다음 10년이 이 합작 투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단순한 리스크 회피가 아니라 시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나약함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을 추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국제적 합작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특히 이종혁 전무는 태준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고 속으로 불만을 삼키고 있었다. 이종혁은 태준이 이끄는 방식에 질투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야말로 태광그룹의 진정한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작은 결점을 찾아내 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으나 태준의 완벽한 준비와 논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종혁의 얼굴에는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는 듯한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로는 짙은 적대감과 경멸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태준은 이종혁의 미세한 안색 변화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 전무가 단순한 반대 의견을 가진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려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준은 단지 감정에 의존하는 대신 그의 오랜 전략가적 본능을 발휘했다. 이종혁이 가진 모든 자료와 인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다음 행보까지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태준의 계획은 이종혁이 자신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 계획의 초읽기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예상치 못한 힘에 의해 삐걱거리며 열렸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고 회의실의 팽팽한 긴장감이 일순간 산산조각 났다.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태광그룹의 격식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침입자들이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회의실 안으로 천진난만하게 들어왔다. 그들의 등 뒤에는 그들을 발견하고 다급하게 제지하려는 듯 보이는 양복 차림의 회사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일순간 멎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흔들렸다. 두 아이의 외모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태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남자아이의 짙은 눈썹과 냉철한 듯 보이는 눈매, 그리고 여자아이의 곧게 뻗은 콧날은 마치 태준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했다. 태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알려진 혈육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히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그의 상식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빠, 우리 여기서 케이크 먹기로 했잖아요. 약속 잊어버린 거예요. 여자아이가 맑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의 말은 태준의 귀에 마치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태준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두 아이는 자신들을 제지하려던 직원의 양복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너무나 당연한 듯 너무나 사랑스러운 투정 섞인 목소리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 직원은 태광그룹의 협력사인 JY 건설 소속의 말단 직원이 분명했다. 태주는 자신이 앉아있는 견고한 의자가 일순간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있어 통제불능의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의 재정 상황, 주가 변동, 국제 협상, 심지어 임원들의 사적인 충성심까지도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계산하고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신의 DNA를 복제한 듯한 두 아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이 현실은 그의 견고한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진과도 같았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함께 격렬한 혼란이 솟구쳐 올랐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강태준 사장에게 질문을 던질 엄두도 내지 못했고, 다만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다. 이종혁 전무는 이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서 잠시 미소를 지었으나 태준의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 자신을 향하자 재빨리 표정을 감췄다. 그는 태준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토록 공공연하게 노출되는 것을 즐기는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내면의 격렬한 소용돌이를 완벽하게 감춘 채 극도의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고 방금 전의 미세한 흔들림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그 직원과 두 아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직하게 명령했다. 김 비서, 이 짧은 부름에 김민호 비서는 즉시 태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회의실 뒷문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김민호는 태준의 오랜 오른팔이자 그림자였으며 태준의 사적인 명령은 항상 공식적인 업무보다 우선했다. 김민호는 침입한 직원과 아이들을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데리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가 문을 닫는 순간 회의실은 다시 차가운 침묵에 잠겼으나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모든 임원들은 태준의 사생활에 대한 끔찍한 의문점을 품게 되었고 그 의문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오라만으로도 회의실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진 듯 했다. 그가 이 사태를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했다. 계속하십시오. 태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종혁 전무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전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피닉스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태준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자신의 논리를 밀어붙이려 했다. 태준은 이종혁의 말을 듣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두 아이의 얼굴과 그들이 아빠라고 외치던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이종혁의 시시콜콜한 재정 분석이 아니라 그 두 아이의 존재 이유와 배경을 알아내야만 했다. 태준은 이종혁의 말허리를 단호하게 잘랐다. 이 전무, 자료 7페이지 하단의 유럽연합 보조금 조항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들의 재무 건전성은 이미 그 조항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마십시오. 이종혁은 태준의 날카로운 지적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태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을 입증하며 회의를 예정대로 마무리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뜨자 태준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내면은 엄청난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6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믿었던 그 여인. 윤채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채연의 아이들이었고 그 사실은 태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태준은 서둘러 집무실로 돌아와 김민호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는 이미 문 앞에서 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 방금 회의실에 들어왔던 두 아이와 그 직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즉시 찾아내십시오. 1시간 안에 그들의 신원, 주거지, 그리고 특히 그 직원이 그 아이들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가장 깊은 부분까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태준의 명령은 초조함과 압도적인 권위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김민호 비서는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 사장님, 지금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는 태준이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김 비서는 태준이 준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태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방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정보 네트워크를 가동시켰다. 태광그룹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그의 정보망은 국가정보국만큼이나 강력하고 효율적이었다. 태준은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6해 동안 그는 성공과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다. 윤채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의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과 같았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두 아이의 존재는 그 유리 조각을 다시 헤집어 놓았고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가 맞다면 채연은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또 왜 다른 남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인가? 그는 채연을 처음 만났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는 태광건설의 신입 디자이너였으며 재능과 열정으로 가득 찬 밝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순수하고 꾸밈없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고도 강렬했지만 태준의 아버지와 그룹 내 반대 세력의 방해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태준은 채연이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에 속아 그녀를 냉정하게 내쫓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의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날카롭게 남아있었지만 두 아이의 순수한 얼굴은 그 감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태준은 이제 과거의 판단이 오만하고 성급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냉철한 사실에 기반하여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만 했다. 만약 이종혁 전무가 이 모든 비극과 채연의 실종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태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더욱 짙어졌다. 약 40분이 지났을 무렵 김민호 비서가 다시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태준이 요구했던 모든 정보가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태준은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했다. 봉투 안에는 두 아이의 사진, 산모의 이름,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 양육 환경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태준의 눈은 텍스트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하게 변해갔다. 아이들의 이름은 강하린과 강하준, 어머니의 이름은 윤채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기록에 아버지의 이름이 박민규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박민규는 아까 회의실에 들어왔던 JY 건설 소속의 바로 그 직원이었다. 보고서에는 박민규가 채연의 현 남자친구이거나 사실혼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준의 숨결이 거칠어졌다. 그의 손에 쥐어진 보고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채연이 자신을 떠난 것만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아이들을 다른 남자의 품에서 키우고 심지어 그 남자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사실은 태준의 오만하고도 깊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진 태광그룹의 총수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에는 배신감, 질투, 그리고 6년 동안 억눌러왔던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고통스러운 경랑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비서.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낮은 포효 같았다. 지금 당장 윤채연의 현재 근무지, 그리고 박민규라는 그 남자의 모든 일정을 파악하십시오. 나는 그들의 삶에 다시 개입할 것입니다. 내 아이들은 다른 남자의 아이로 키워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오해나 배신에서 비롯되었든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결의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민호 비서는 태준의 집무실을 나서며 복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사장님의 오랜 파트너로서 태준이 윤채연이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깊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의 존재는 그 6년 전의 비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김 비서는 태준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이종혁 전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고 이 모든 상황은 태광그룹을 뒤흔들 대형 폭풍의 서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시의 밤을 압도하는 냉혹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해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윤채연과의 관계를 되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채연의 삶을 망가뜨린 모든 이들, 특히 이종혁 전무에게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태준의 오랜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대신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은 사랑, 복수, 그리고 가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태준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고 두 아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다. 하린과 하준, 그들의 눈빛에는 태준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인을 위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총괄 사장이자 가장 단호한 아버지로서 행동할 것이다. 그의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구상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윤채연을 만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종혁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다. 태준은 김민호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쳤다. 보고서 속의 인물들은 이제 단순한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태준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구체적인 실제였다. 그는 윤채연의 사진을 응시했다. 6해가 지났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맑고 고왔으며 고통과 시련의 흔적은 그녀의 눈빛 속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준이 알던 그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짊어진 듯 단단함이 더해져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벗어나 차갑고 고독한 태광그룹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과거의 오해와 현재의 충격이 뒤섞여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냉철함이 6년 전 채연을 믿지 못하고 내쳤던 결정적인 이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때 그가 조금만 더 이성적으로, 조금만 더 따뜻하게 그녀를 대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후회는 차가운 분노로 변해 태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김민호에게 박민규와 윤채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김 비서, 감시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박민규의 모든 움직임과 윤채연의 현재 회사인 미르 디자인에 대한 재정적, 인적 연결고리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태주는 단순한 사생활 조사를 넘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태광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태준의 직감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종혁 전무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이종혁은 6년 전에도 태준의 사적인 관계를 약점으로 이용하려 했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었다. 태준은 이종혁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태광그룹의 프로젝트를 위태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연의 삶까지도 파괴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이종혁을 단순히 업무상 경쟁자로만 보던 시각을 버리고 이제 생존을 위한 적으로 규정했다. 태준은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서류 더미 속에서 이종혁이 제시했던 재무보고서의 일부를 다시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이탈리아 파트너사에 대한 과도한 위험 요소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다. 태준은 이종혁이 보고서에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곧 그 출처가 태광그룹의 경쟁사인 S그룹과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종혁은 단순한 태만이나 판단 착오를 넘어선 조직적인 배신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김민호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윤채연은 현재 미르 디자인이라는 작은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소박하고 고단해 보였지만 그녀의 디자인 프로젝트들은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돋보였다. 태준은 그녀가 6년 동안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이어왔다는 사실에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가 아이들을 키워냈다는 사실은 태준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아이들, 강하린과 강하준에 대한 정보는 태준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에서 두 아이는 똑 닮은 얼굴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하린은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가졌으며 하준은 활발하고 장난기가 넘치는 아이였다. 태준은 그들이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정적 동요를 느꼈다. 그는 이 아이들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박민규라는 남자의 존재는 태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박민규는 미르 디자인과 협력 관계에 있는 JY 건설의 평범한 엔지니어였지만 채연과 아이들에게는 아빠라는 존재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민규는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으며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있었다. 태준은 그 남자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동시에 그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박민규라는 경쟁자와 맞서야 했다. 태준은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6년 전의 모든 사건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다. 채연이 태광의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짜맞춰져 있었다. 이종혁이 당시 감사를 맡았고 모든 증거들은 채연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태준은 이제 그 완벽함이 오히려 조작의 증거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모든 파일과 통신 기록을 포렌식 팀에게 넘겨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진실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고 믿었다. 다음 날, 태준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최소화하고 채연과 아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미르 디자인 본사 근처를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차를 세우고 창문 너머로 채연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서류들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프로페셔널한 긴장감이 역력했다. 태준은 자신 때문에 그녀가 겪어야 했을 지난 세월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다. 태준은
김 비서를 통해 미르 디자인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명목상으로는 태광그룹의 새로운 환경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함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채연과 공식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채연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다시 자신의 시야 안에 두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이었으며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이종혁 전무는 태준의 갑작스러운 미르 디자인과의 협력 추진 소식에 의아함을 느꼈다. 미르 디자인은 태광그룹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회사였기 때문이었다. 이종혁은 곧바로 미르 디자인과 윤채연의 배경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고 태준과 채연의 과거 관계 그리고 두 아이의 존재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종혁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태준의 치명적인 약점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고 이제 이 약점을 이용해 태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종혁은 태준이 제시했던 프로젝트 피닉스의 재무 보고서에 고의적으로 심어놓았던 작은 오류들을 수정하는 대신 그 오류들을 이용해 태준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고서의 일부를 편집하여 태준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꾸몄다. 이종혁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조작된 정보를 일부 이사들과 언론에 흘려 태준의 권위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교활하고 냉혹했다. 김민호 비서는 이종혁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태준에게 즉시 보고했다. 사장님, 이종혁 전무가 S그룹 관계자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피닉스 관련 정보를 은밀히 유출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보수 언론에 사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부 스파이 행위로 보입니다. 김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예상했던 바라는 듯 차분하게 보고를 들었다. 좋습니다. 이종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의 모든 패를 꺼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미르 디자인과 윤채연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이 분명하니 김 비서는 채연과 아이들의 경호를 더욱 철저히 하십시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태준은 이종혁의 계략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종혁이 흘린 정보가 태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내버려두는 동시에 이종혁의 모든 행동을 녹화하고 기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종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권위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종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그는 이종혁이 채연과 아이들을 건드리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방역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며칠 후 미르 디자인의 윤채연 팀장에게 태광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 제안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채연은 제안서를 받은 순간부터 태준의 의도를 직감했다. 그녀는 제안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하려 했으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고 규모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다. 이 프로젝트는 미르 디자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기회였지만 태준과의 재회는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의미했다. 채연은 박민규와 상의했다. 박민규는 그녀가 태광그룹의 총수였던 태준과 과거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녀를 전적으로 지지했다. 채연 씨,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태준 씨와의 관계가 불편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자격이 있습니다.
박민규의 진심 어린 지지는 채연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결국 채연은 태광그룹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당당하게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삶과 경력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준과의 만남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임하여 태준의 사적인 접근을 원천 봉쇄할 계획을 세웠다. 태준은 채연이 제안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안도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명분을 얻었고 두 아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잡았다. 태준은 첫 만남이 단순한 업무 회의가 아닐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6년 전의 모든 오해와 고통을 끄집어내는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태준은 김비서에게 윤채연과의 첫 만남 장소를 직접 지정했다. 태광그룹 본사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전용 접견실이었다. 그곳은 태준의 권위와 위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채연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확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 채연에게 자신의 후회와 진심을 전달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첫 대면에서 채연이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측하려 했다. 굴복하거나 애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인 여인이었으므로 분명 자신에게 냉담함과 적대감을 드러낼 것이었다. 태준은 채연의 그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하고 그녀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6년 전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자신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아이들이 박민규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느꼈던 질투심과 분노가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태준은 이제 아이들과 채연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진정한 가족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를 했다. 이 싸움은 태광그룹 총수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김민호 비서는 채연과의 회의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했다. 태준은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그는 그 얼굴이 채연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지만 지금은 이 가면이 필요했다. 이 가면은 그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복잡한 대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유일한 방패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6년 만의 재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이종혁 전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채연과의 회의 정보를 입수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네가 사적인 감정을 업무에 끌어들이는군. 네 약점은 바로 그 여자와 아이들이다. 나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종혁은 태준이 채연과의 만남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프로젝트 피닉스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행보는 태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채연은 태광그룹 본사 로비를 걸어 들어가면서 숨이 막힐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6년 전, 이 건물은 그녀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냉정한 권력과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아이, 하린과 하준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태준과의 만남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줄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태준의 전용 접견실 앞에 섰다.
두꺼운 문은 그녀와 과거의 악몽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 했다. 채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채연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들의 6년 만의 재회는 이토록 차갑게 시작되었다. 태준은 이종혁의 비열한 행동이 채연과 아이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위험을 깨닫자마자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 채연이 던진 날카로운 비난은 그의 심장을 후벼 팠지만 지금은 그 아픔을 뒤로하고 현실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했다. 이종혁이 태광그룹의 기밀을 S그룹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배임 및 산업 스파이 행위였고 이는 곧 태광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태준은 즉시 김민호 비서에게 지시하여 이종혁의 모든 재무 기록과 통신 내역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시작하게 했다. 김 비서, 표면적인 프로젝트 피닉스 조사팀을 구성하십시오. 하지만 실제 임무는 이종혁이 지난 6년간 축적해온 모든 불법적인 자산과 외부 접촉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철저히 암호화하여 내게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법적인 전쟁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냉정한 전략가의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의 전략은 다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이종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르 디자인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채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보호망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태준은 채연에게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았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행보를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종혁은 태준이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강경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태준이 채연과의 사적인 문제에 정신이 팔려 회사에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종혁은 S그룹과의 비밀 접촉을 더욱 빈번하게 늘리고 태광그룹의 기술 기밀 일부를 넘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태준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미르 디자인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채연은 탁월한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고 태준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다. 그는 공식 회의 외에는 사적인 접촉을 철저히 피하는 채연의 태도를 존중했지만 그녀를 향한 자신의 시선과 마음은 통제할 수 없었다. 태준은 업무를 통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태준은 채연과 아이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박민규가 매일 저녁 하린과 하준을 유치원에서 데려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질투심을 느꼈다. 태준은 김민호에게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하여 우연을 가장한 접촉 기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태준은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를 간절히 원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은 계획된 우연에 따라 하린과 하준이 놀고 있는 공원 근처를 지나갔다. 아이들은 박민규와 함께 밝게 웃으며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검은색 고급 세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태준에게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는 차에서 내릴까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깨고 싶지 않아 주저했다. 바로 그때 하준이 찬 공이 태준의 차 방향으로 굴러왔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차에서 내려 공을 집어들었다. 하준은 태준을 보자마자 놀란 듯 멈춰섰다. 태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공을 건네주었다.
공 잃어버릴 뻔했네. 조심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볼 때와는 달리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준은 태준의 눈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아저씨. 라고 말했다. 하준이 자신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태연한 척하며 하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때 할인이 다가왔고 그녀는 태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할인의 눈빛은 마치 태준의 과거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태준의 차가운 외모 속에 숨겨진 슬픔을 읽어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민규가 이 광경을 보고 서둘러 다가왔다. 박민규는 태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은 박민규를 잠시 응시했다. 박민규의 눈빛에는 채연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진심 어린 의지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박민규에게서 적대감보다는 진정한 선의를 느꼈고 이 복잡한 상황이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님을 깨달았다. 태준은 박민규에게 명함을 건넸다. 태광그룹 강태준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예쁘군요. 태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박민규에게 불편함을 줄 것임을 알았지만 이는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첫 단계였다. 박민규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고 태준은 더 이상 길게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엄청난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킨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김민호 비서는 이종혁이 S그룹의 고위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현장을 포착했다. 그들은 태광그룹의 핵심 기술 문서가 담긴 USB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화질 사진과 녹화 파일로 완벽하게 기록되었다. 사장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종혁 전무는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S그룹과 결탁하여 태광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려 했습니다. 김민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증거물을 확인하고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종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6년 전 윤채연을 모함했던 증거들이 이종혁의 손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이종혁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윤채연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태준은 이종혁이 채연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한 분노를 잊지 않고 있었다. 이종혁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태준의 미르 디자인과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미르 디자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포착하고 채연이 제출한 디자인 콘셉트를 기밀 유출이라며 태광그룹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의 목표는 채연을 다시 한번 직장 내 비리로 엮어 태준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그녀의 평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태준은 이종혁의 비열한 제보를 김민호로부터 즉시 보고받았다. 사장님, 이종혁이 윤채연 팀장을 걸고 넘어지려 합니다. 감사팀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는데 미르 디자인이 과거 태광의 경쟁사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명백히 윤 팀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김 비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번득였다. 이종혁은 마침내 태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린 것이다. 김 비서, 감사팀에 지시하여 이 제보를 무시하고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조사는 이종혁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르 디자인의 모든 디자인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제보의 익명 발신자를 역추적하도록 하십시오. 이종혁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질 것입니다.
태주는 이 위기를 이종혁의 자멸을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채연은 태광그룹의 내부 감사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6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태준이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또다시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분노를 느꼈고 그의 집무실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지킬 각오를 했다. 태준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채연은 차가운 분노로 태준을 노려보았다. 강태준 씨, 당신은 변한 게 없군요.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당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저를 또다시 위협하려는 겁니까? 미르 디자인의 모든 디자인은 저희 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채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었다. 윤채연 씨, 진정하십시오. 이 감사는 나를 겨냥한 내부의 적이 당신을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감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명 제보의 배후를 밝혀내고 당신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태준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채연은 태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어내려 애썼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 당신이 정말 저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왜 저와 아이들 주변을 맴돕니까? 박민규 씨에게 명함을 건넨 당신의 행동은 저와 아이들의 삶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연은 태준의 사적인 접근에 대해 날카롭게 비난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고 슬픈 빛을 띠었다. 나는 당신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6년 전 당신이 나를 떠났다고 믿었지만 이제야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내부의 적이 꾸민 함정이었음을.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을 되찾을 것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강렬한 소유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채연은 태준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당신이 진실을 알았다고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강태준 씨,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당신의 오만함과 불신 때문에 우리는 6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미 박민규 씨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젠 당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채연은 태준의 집무실을 박차고 나갔다. 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종혁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채연의 마음을 되찾아야 하는 절망적인 임무에 직면했다. 채연이 집무실을 떠난 후 태준은 자신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었다. 그의 책상 위 유리컵은 분노에 찬 그의 소나귀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뿌리 깊은 불신과 경멸은 태준이 6년간 외면해왔던 모든 죄책감을 다시 일깨웠다. 그는 이제 이종혁을 단순히 업무상의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족을 빼앗아간 사적인 숙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종혁이 채연에게 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태준은 김민호 비서를 통해 6년 전 채연이 태광그룹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모든 증거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전문가 팀에게 해당 파일들의 메타데이터와 생성 경로를 역추적하도록 했고, 예상대로 그 증거들은 이종혁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한 것임이 드러났다. 특히 기밀 유출이 발생했던 날짜에 보안 로그 기록이 조작되었으며
이는 이종혁과 당시 그의 수하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보고서에는 채연이 기밀 유출자로 몰려 궁지에 몰렸을 때 이종혁이 그녀에게 태준과의 관계를 끝내고 회사에서 조용히 떠나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었다. 채연은 태준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침묵한 채 떠났던 것이다. 이종혁은 태준이 채연을 배신자로 믿게 만들고 채연은 태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든 교활한 이강예의 주범이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태준은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채연을 믿고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더라면 채연은 6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태준은 자신의 냉철함이 때로는 눈을 가리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태준은 이종혁에 대한 분노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종혁이 S그룹과 공모하여 태광그룹의 기밀을 유출하고 프로젝트 피닉스에 고의적인 위험 요소를 삽입하여 태준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종혁이 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태광그룹의 이익을 해쳤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태준은 이제 이종혁을 법적인 심판대에 세울 준비를 마쳤다. 그는 김민호에게 이종혁을 제거할 최후의 계획을 지시했다. 김 비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십시오. 주제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최종 승인 및 내부 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종혁 전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이사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살기가 느껴졌다. 한편 채연은 태준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부 감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이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감사를 이용하는 것이라 의심했다. 하지만 미르 디자인에 대한 감사가 익명 제보자의 의도와는 달리 미르 디자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채연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태준의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연은 태준이 이 모든 불행이 내부의 적이 꾸민 함정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녀는 6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이종혁 전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당시 이종혁은 유난히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고 태준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집요하게 종용했었다. 채연은 스스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6년 전 자신이 일했던 태광그룹의 아카이브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미르 디자인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태광그룹 자료실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채연은 김민호 비서에게 자료실 출입 권한을 요청했다. 김민호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태준은 채연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윤채연 씨에게 모든 접근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그녀가 직접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료실에 있는 동안 이종혁 전무의 감시를 강화하십시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채연은 자료실에서 밤늦도록 6년 전의 모든 문서를 파헤쳤다. 그녀는 당시 이종혁 전무가 주도했던 감사 보고서의 허점과 보안, 로그 기록에 미묘한 조작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결정적인 기밀 유출 증거로 제시되었던 파일의 속성에는 이종혁 전무의 개인 서버를 경유했다는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있었다. 채연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깨달음의 눈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이 옳았어. 내가 배신자가 아니었어. 채연은 6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억울함과 슬픔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이종혁의 교활한 계략에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달려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이종혁에게 복수하여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되찾아야 할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이종혁이 자신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채연이 찾고 있던 기밀 문서들을 서둘러 파기하고 있었다. 이종혁은 태준이 이사회를 소집하기 전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 증거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으며, 채연이 자료실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막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이종혁의 표정은 초조함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종혁은 채연을 발견하고는 당황했지만 곧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윤채연 씨, 오랜만이군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년 전의 그 실수를 반복하려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관대했는지 잊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채연을 협박하려는 비열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채연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종혁 전무님, 당신의 계략은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년 전의 기밀 유출은 당신의 조작이었고, 당신은 나를 이용해 강태준 씨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했어요. 당신의 비열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이제 만천에 드러날 것입니다. 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한 정의감을 담고 있었다. 이종혁은 채연의 말을 듣고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무슨 헛소리를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강태준에게 복수하려는 배신자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강태준에게 알린다면 나는 당신의 현재 직장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채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녀의 약점을 노렸다. 채연은 이종혁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가했던 모든 고통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놓았던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그녀는 이종혁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이 녹음 파일은 이종혁의 협박과 자백을 모두 담고 있었다. 이종혁은 녹음기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채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녹음기를 빼앗아 파괴하려 했고, 채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의 몸싸움은 자료실의 책장들을 흔들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바로 그때 이종혁이 채연을 밀쳐 넘어뜨렸고 그녀는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이종혁은 그 틈을 타 자료실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료실 문이 열리고 태준과 김민호 비서가 들어섰다. 김민호가 채연의 동선을 파악하고 태준에게 그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고했던 것이다. 태준은 쓰러져 있는 채연과 도망치려는 이종혁을 보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종혁에게 달려들었다. 태준의 주먹은 이종혁의 얼굴에 정확하게 꽂혔고 이종혁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이종혁, 내 죄는 내 권력욕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회사를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내 아이들의 삶을 파괴한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태준의 목소리는 격렬한 분노로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심판을 내린 듯 차가웠다. 김민호는 쓰러진 이종혁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무정의를 꺼냈다. 태준은 쓰러져 있는 채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채연,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채연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의 품 안에서 나지막이 말했다. 태준 씨, 아이들에게 말해줘요. 내가 배신자가 아니었다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채연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이종혁의 비열한 계략은 완전히 막을 내렸다. 하지만 태준은 진실을 알게 된 기쁨보다 채연의 고통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컸다. 태준은 채연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고 이종혁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이제 태광그룹과 태준의 가족에게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다. 이종혁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 태광그룹 본사 전체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김민호 비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수습하기 위해 즉각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종혁의 산업 스파이 행위와 과거 윤채연을 모함했던 사실이 담긴 모든 증거는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하지만 태준은 진실을 덮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종혁의 몰락이 채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태광그룹의 투명성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태준은 이사회 긴급 소집일을 하루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이종혁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모든 죄상을 공식적으로 폭로하고 자신의 지난 실수를 인정함으로써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더라도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채연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태광그룹 총수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다. 한편 채연은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태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태준이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6년간의 오해와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태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태준은 병실에 앉아 잠들어 있는 채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채연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불신과 오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태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광그룹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와 아이들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권력과 부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오전, 태광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이종혁 전무의 부재로 인한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준은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임원들을 응시했다.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최종 보고를 시작하는 대신 준비된 영상을 재생하도록 지시했다. 영상에는 이종혁이 S그룹과 기밀 문서를 주고받는 장면과 6년 전 채연을 협박했던 녹취록이 편집되어 담겨 있었다. 영상 내용이 공개되자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이종혁의 배임 행위와 산업 스파이 혐의는 태광그룹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임원들은 당황하며 태준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태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과 비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태준은 임원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탁자를 강하게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 모든 진실은 제가 직접 파악하고 통제해 왔습니다. 이종혁은 회사의 이익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6년 전 저의 오판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제 개인적인 삶까지 파괴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윤채연 씨를 의심했던 저의 오만함과 불신에 대해 이 자리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태준의 공적인 사과는 임원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태광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장소에서 언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사들 중 일부는 태준의 리더십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태준이 사적인 복수를 위해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사회는 태준에 대한 불신과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윤채연이 병원복 위에 코트를 걸친 채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임원들은 모두 침묵했다. 채연은 당당한 모습으로 태준의 옆자리에 섰다. 그녀는 태준의 잘못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함과 고통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저는 윤채연입니다. 6년 전 이종혁 전무에게 모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종혁은 저를 이용해 강태준 씨를 흔들려고 했지만 저는 태광그룹의 어떠한 기밀도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태광그룹의 모든 임원들은 진실을 직시하고 이종혁 전무의 범죄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채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채연의 증언은 임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과 당당한 태도는 이종혁의 비열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태준은 채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고마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태준은 곧바로 이사회에 이종혁 전무를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채연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이종혁은 즉시 태광그룹에서 축출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태준의 개인적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일부 임원들은 태준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회사의 평판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고 태준에게 총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태준은 이 모든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태준은 이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다. 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과 제가 내린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분간 총괄 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회사 외부에서 이종혁의 자녀 세력을 정리하고 윤채연 씨와 두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태광그룹의 미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태준의 사퇴 선언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채연은 태준의 사퇴 선언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의 희생이 진심 어린 사죄임을 깨달았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선의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6년 묵은 불신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이사회를 마치고 채연에게 다가갔다. 채연 씨, 아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당신이 배신자가 아니었고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권력을 내려놓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용기를 내야 했다. 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준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좋아요, 태준 씨.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과 채연은 하림과 하준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박민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채연에게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인 태준에게 자리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민규는 채연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마음은 태준에게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들은 태준과 채연이 함께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태준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하린아, 하준아, 아저씨는 너희들의 친아빠, 강태준입니다. 6년 동안 아빠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너희 엄마는 절대 잘못이 없어. 오히려 아빠가 어리석고 오만해서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어. 하린은 조용히 태준을 바라보았고 하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준의 옷자락을 잡았다. 아이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태준의 진심을 이해하려 애썼다. 채연은 아이들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들을 안아주었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용기를 냈단다. 너희 엄마는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은 결국 태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물은 6년 동안 쌓여왔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태준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억눌렀던 자신의 눈물을 흘려보냈다. 권력과 성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이 순간에 느꼈다. 이종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바로 가족을 되찾은 이 순간이었다. 하린은 울음을 그치고 태준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만졌다. 아저씨, 이제 정말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아빠는 이제 너희들의 아빠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엄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아빠를 믿어줄 수 있겠니? 하린은 미소를 지었고 하준은 태준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가족의 재결합은 이토록 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태준은 총괄 사장직에서 물러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태광그룹의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윤채연의 파트너이자 하린과 하준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을 돌보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그에게 있어 권력을 잃은 상실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은 충만한 시간이었다. 태준은 총수직 사퇴 후에도 이종혁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집중했다. 김민호 비서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태광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이종혁의 공모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으며 태광그룹은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혁신 과정을 거쳤다. 공적인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고 있었다. 채연은 태준의 헌신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향한 불신을 완전히 거두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6년 전의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사죄했으며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채연은 이제 태준을 자신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할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뜨거웠던 사랑을 넘어 시련과 진실을 통해 단단해진 깊은 신뢰와 이해로 발전했다. 두 아이, 하린과 하준은 태준을 점차 따르기 시작했다. 태준은 업무 대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고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준은 태준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을 즐겼고 하린은 태준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속마음을 나누었다. 아이들이 태준을 부르는 호칭은 이제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닌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가압방이었다. 박민규는 채연과 태준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는 채연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지만 태준이야말로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자 채연의 운명적인 남자임을 인정했다. 박민규는 채광건설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승진했고 태준은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개인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복잡했던 관계는 씁쓸함 대신 감사와 존중으로 마무리되었다. 태준은 총수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태광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전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필수적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권력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 대신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이끌도록 지원했고 태광그룹은 그의 그림자 같은 지원 아래 더욱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채연은 미르 디자인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자신의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태준에게서 배운 강력한 비즈니스 마인드와 자신의 창의적인 재능을 결합하여 업계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성공은 태준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았으며 그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였다. 그녀는 이제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자 어머니였다. 어느 날 오후 태준과 채연은 하린과 하준을 데리고 6년 전 처음 만났던 태광그룹 본사 근처의 공원을 찾았다. 두 아이는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태준과 채연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채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채연 씨, 6년 전에 나는 오만함과 권력에 눈이 멀어 당신과 아이들을 잃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채연은 태준의 손을 마주 잡았다. 태준 씨, 당신의 용기와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오해 속에 살았을 거예요. 저는 당신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진실된 마음을 믿어요.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 거예요.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고 태준의 마음을 녹였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멈추고 태준과 채연에게 달려왔다. 하준은 태준의 무릎에 기대어 안겼고 하리는 채연의 품에 안겼다. 하준은 태준의 귀에 속삭였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여기 와요. 여기서 아빠 처음 만났잖아요. 태준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순간 6년 전의 충격적인 만남은 이제 그들의 새로운 가족 역사의 행복한 시작점으로 기억되었다. 태준은 이종혁의 몰락과 자신의 사태가 불러온 모든 후폭풍을 감당했다. 그는 공적인 명성을 잠시 잃었지만 인간적인 존경과 진정한 가족이라는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는 이제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차갑고 고독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태준과 채연이 아이들과 함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보내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다. 태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숙제를 돕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고 채연은 능력 있는 사업가이자 따뜻한 어머니가 되었다. 그들의 집에는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으며 이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화로운 안식처였다. 태준은 진정한 강인함은 권력이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강직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총괄 사장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직책보다 위대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우뚝 섰다. 태준은 진정한 강인함은 권력이나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책임감,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강직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총괄 사장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직책보다 위대한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우뚝 섰다.